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또 탄핵 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첫 발언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를 했는데요. 그 발언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이 탄핵 사건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시게 해서 먼저 우리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발언은 탄핵 심판 시작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손을 들고 이제 요청을 해서 한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대국민 담화 영상을 공개하거나 이제 구속 심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서서 발언한 건 이제 처음인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출석한 배경이 있을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을 이제 하겠다. 그리고 좀 생중계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시스템이라든지 규정이 좀 미비해서 그 현장에서 생중계는 안 되지만 좀 딜레이해서 이제 보내겠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헌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이제부터 해서 헌재는 대통령께서 아주 기회가 되는 대로 나가서 소상히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는지 그런 것을 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것은 주로 검찰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건데 검찰의 어떤 조사라는 게 해당 김영현 장관을 비롯해서 군 사령관들이 본인의 어떤 입장에서 또는 어떤 본인의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소위 말해서 진술이 좀 오염됐다든지 정확하지 않은 어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과정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위를 했고 안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녹화해서 지금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진짜 윤 대통령이 하는 발언이 직접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직접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현장에 있었던 탄핵 소추단 의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은 기운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안해 보이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현장에 이렇게 헌재 직접 출석한 바가 없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해보겠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으로 나의 대변은 내가 제일 잘한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대변인단에 대한 약간의 불신 그리고 본인이 직접 변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이런 증언들을 보면은 정말 중은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생각해보면 도어 스태핑하고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하고 할 때마다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오늘도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직접 출석하면서 증인들도 상당히 많이 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탄핵 소추에 대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빨간 넥타이 메고 이렇게 극성 지지자들한테 나 아직 건재하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에 나는 이런 의도로 한 것이다라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또 오늘 부정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헌재 심판관들에게는 적합한 절차로 비상계엄이 되었고
아니면 왜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을 어떻게 예. 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오히려 오늘 부인하는 의상도 모습이기 의미가 때문에요.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무래도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오늘 네. 홍석준 의원님도 이렇게 빨간 넥타이 메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색깔이 유사한데요. 그런 오늘 파란 의상 면에서는 입으셨습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입었네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가 간접적으로 또 메시지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심판은 총 1시간 43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또는 적극 해명하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분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상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지시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좀 서로 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질의는 지난번에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할 때 판사도 거의 비슷한 질문을 했었고요. 헌재가 또 이 비상입법기구 관련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이 쪽지를 준 사람은 없는데 받은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또 다툼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특히나 최성목 권행대행은 지금 예.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날의 비상계엄에서의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에 가담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감별을 하는 데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특히 그 쪽지 내부에 3가지 내용이 써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하게 준비해서 확보해라. 그리고 국회 지원금을 완전 찾아내라. 그리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의 비상 입법기구라는 거는 국회의 기능을 부인하고 이런 비상 입법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전두환 쿠데타 그 당시에 국가 보위 입법회의와 유사한 기능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무력화하고 또 다른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에 대한 것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은 매우 중요하고 예. 그거를 작성한 주체가 누구냐도 매우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입장을 낸 상황이어서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다면은 당연히 내란 수계로 지금 지목받고 있는 대통령이 한번 검수를 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헌재가 확인하는 거는 비상계엄의 적합성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까지 이런 국가에 대한 국헌 문란 행위를 기획했느냐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구속심사에서는 기억이 이게 누가 썼는지 그 쪽지를 누가 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김용현 장관밖에 쓸 사람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김용현 장관 측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김 장관이 작성을 했고 대통령께 그런 이야기를 건의를 했다. 이게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난 서부지법에서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는 대통령께서 이제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네. 이야기를 한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은 장관이 이제 그 본인이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김용은 장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완전히 이제 국회를 대체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이 지금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뭐 예산도 지금 이제 그 아주 그 사상 최초로 감액 예산만 하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그 고려 유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하고 뭐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어떤 긴급 어떤 경제 명령이라든지 긴급 어떤 재정 명령이라든지 예.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그 부처 장관인 기재부 장관한테 이제 줬다. 예. 뭐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입법기구 자체가 국회를 완전히 대체를 하고 국회를 완전히 봉쇄를 한 걸 통해서 그런 어떤 대체했던 그런 어떤 기분은 아니다고 이제 김용인 장관 측에서는 오늘 어젠가요? 분명히 이제 말을 한 게죠. 예, 예. 참고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달이었군요. 벌써 17일 지난달 17일 기재위 현안 질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준 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실무자가 저한테 준 참고 자료라고 하면서 이게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 사항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무시하자면서 이거를 뭐 덮었다. 그렇게 이제 기재위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윤 대통령은 이걸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자, 다음 사안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그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이진우 수방사령관, 네.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12월 3일, 4일 그 밤에 그 내려진 의결을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그걸로 이제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만약에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 해서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국회의원들 직접 끌어내라고 지시 안 했다고 이제 그랬는데 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공통적으로 이제 증언을 했었는데 그와는 좀 정면 배치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은 본인이 법리적으로 불리한 거는 그냥 전면 부인해 버리는 방식으로 부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이진우 사령관, 각종군 사령관이 네. 이미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다 증언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직접 들은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관련한 그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본인이 증거인멸하고 부인하면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또한 앞으로는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헌재에서 계속 대통령은 가능하면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된 2월 4일 날은 이진우 사령관 그리고 2월 6일은 그 곽종건 사령관이 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으로 예, 알려져 예. 있어서 아마 그럴 때 당사자들과의 진실 공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예, 홍 의원님. 네. 예. 네. 예.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그 일단 그 곽종건 특수사령관 같은 경우 계속 좀 이때까지 이제 진술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계엄을 시기를 언제 알았냐고 하니까 그 방송을 보고 알았다 하다가 나중에는 또 며칠 전에 알았다 하다가 또 그 이후에 또 뭐 문을 그 끌어내라고 뭐 했는데 또 뭐 도끼를 이용하고 그랬는데 나는 도끼를 말한 적이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말이 지금 혼돈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도 굉장히 지금 그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과연 사령관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도 저는 사실 좀 의문인데 예. 근데 분명히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국회 의결 처음부터 못하게 마음먹었으면은 예. 그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쉽게 통과시켰겠습니까? 그냥 그 강력하게 봉쇄를 해버리면은 원천 그 국회 출입을 그 막았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다면은 국회의원들 특히 지방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지역구에 내려가는 뭐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예. 막을 어떤 그런 어떤 의도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사당 안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과연 대통령이 지시를 할 어떤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서 봐서는 대통령의 말씀이 상당히 좀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홍석준 의원님하고 신현영 의원님은 사실 좀 각별한 게 저희가 계엄 때 같이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날 굉장히 놀라서 이제 같이 들었었고, 근데 계엄 해제가 그렇게 쉽게 됐겠느냐라고 지금 홍 의원께서 말하시기에는 그때 너무 긴박한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은 예. 이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이제 대통령 긴급 가담으로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예. 대통령이 비상기면 앵커께서도 놀라고 뭐 그러셨는데 예,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갇혀 있다가 나가지 마라 해가지고 그 갇혀 있다가 이제 봉쇄돼 가지고 이제 나가라 하면서 예. 제가 이제 그 걱정이 돼서 이제 그 국회를 경유해서 갔습니다. 어허. 그때 이제 막 그 교통이 막 이제 혼잡되고 막 하는 그런 장면을 저도 이제 직접 현장에서 이제 봤는데 그때 현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저도 참 좀 그때 당시도 그랬지만 예. 이 정문에 그냥 다 통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차들이 막 뒤엉켜 가지고 예. 막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을 봤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국회 의결을 막기 위해서 어떤 강한 어떤 봉쇄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구나 예. 이런 것을 현장에서도 봤습니다. 자, 신 의원님. 예, 아까 예. 홍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이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국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또는 그 뒤에 얼마든지 해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국회를 뭔가 그 계엄 해제에 대한 방해 의도가 없었다라는 증거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비열한 그런 변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국민들이 그날 밤에 국회에서의 그런 계엄군의 침탈을 눈으로 직접 보셨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군부대가 사실 의장실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집결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실 당직자들이 반대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실 국회가 예. 그래도 본회의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뭐 비아폰에 얼마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500명 아니고 1000명을 내가 투입하라고 했잖아 라는 이야기도 네. 전해지고 있고요. 예. 실제로는 내가 비상계엄 2번, 3번 다 선언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밀고 들어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예. 그동안 언론에서도 이렇게 증언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게 수사가 되고 증거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협조 안 했죠. 그리고 경호처들이 정말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는 거 다 방해했죠. 그래서 CCTV도 확보 못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증거인멸이 많이 됐다. 그러면 예. 시간이 여기까지 이렇게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대통령께서 오히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속을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말씀 꼭 어쨌든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그 대통령의 진술이 어쨌든 그 각 사령관들의 증언과는 지금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은 모레 이제 탄핵 심판에 출석을 하고요. 이진우 사령관하고 곽정근 사령관은 다음 달에 이제 또 출석을 하는데 국회 측에서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측에서 윤 대통령하고 증인하고 대면하지 못하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반박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부를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면은 뭐 전 사령관이라든지 김용현 장관이 또 이야기를 한 걸 통해서 예. 재판관들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각자의 어떤 주장만 이렇게 해서는 사실 재판관들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실체적 진실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보통 어떤 법정처럼 예. 증인이 나오고 또 대통령과 그런 어떤 대질신문 내지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얘기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어떤 밝혀내는 과정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지금 현재 심리에서 대단히 저는 예. 중요하다. 이런 과정이 생략돼서는 그 실질 진실을 저는 파악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 증인들이 사령관들이 윤 대통령하고 대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 그동안 이제 발언했던 증언들과 일관성 있게 하느냐, 아니면 윤 대통령하고 직접 눈을 마주치고 그 상황에서 발언이 만약 바뀌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리 소추는 그런 예. 과정을 의도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 탄핵하는 데 있어서의 징계 절차에 그런 소추가 필요하냐 마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예. 실제로 증인들과의 그런 뭔가 그런 반목 관계를 통해 가지고 증언의 신빙성을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재판정에서도 충분히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탄핵 심판에서의 따져야 될 부분은 정말 예. 비상계엄의 상황에 적합한 상황에서 그러면 이루어졌느냐, 예. 정말 그 정도로 뭔가 근거가 있느냐에 대한 걸 따져야 되는 거고, 포고령은 그러면은 어떤 과정에서 이게 적합하게 전달이 되었느냐, 예. 그리고 국회 침탈과 선관위 침탈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의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 네 가지를 가지고서는 집중 심리하겠다라고 헌재에서는 이미 밝힌 바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인들이 나와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소신껏 증언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위축될 수도 있고 해야 될 말을 오히려 못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여론의 반전이나 아니면은 극우 지지자들이 오히려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 또 탄압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의 여론전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의 신변 보호의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뭔가 분리하는 요청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김영현 장관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사령관이 같이 이제 증언에서 이제 대질신문이라든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검찰 수사 자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행 법상은 과거에는 어떤 검찰 어떤 자료가 어떤 증거 채택이 됐지만 지금은 검찰 자료 진술 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이제 법정 정언으로만 이제 그것이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그 파악한다는 게 지금 예를 들면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게 예를 들면 첨예하게 지금 이제 검찰 진술과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결국은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만약에 이 사령관들이 그 검찰 진술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예. 대통령과 같이 쓰면서 헌법재판소 정언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회 무력화를 시도를 했느냐,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이 국헌문란을 그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증인들의 증언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 배경 중에 하나인 부정선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2023년 10월 국정원의 선관위 그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은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예, 윤 대통령 발언을 좀 줄이자면 이 부정선거 의혹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신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렇게 윤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정말 선관위의 그런 시스템을 전산 시스템 스크리닝하기 위해서 그날의 비상계엄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가진 권한을 갖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셨다면 합법적인 절차 하에서 지시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점검을 하라고 분명히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와 선관위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탈해 버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이 비상계엄의 합리성이나 아니면 적합성에 대해서 전혀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나와서 계속 얘기한 게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야당 탓 이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인을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과연 헌재의 심판에서 정말 이 탄핵을 더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서 예.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제 본인들이 지금 다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탄핵의 심리를 더 강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더 빨리 앞당겨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홍 의원님. 예, 부정선거 자체가 사실은 뭐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는 뭐 음모론이다, 뭐 극으로 몰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은 결국은 선거로 이제 통해서 이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선거되는 과정에서 이제 당락이 뭐 바뀌지 않았을 뿐이지 예를 들면 전에 있던 민경호 의원 지역구에도 재표결을 하니까 수백 표가 무효표 내지는 표가 바뀐 거라든지 또 저도 과방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항을 좀 자세히 좀 압니다만 2023년도에 그 국정원과 가기부 산의 키사 인터넷진흥원이 그 사이버 보안 감사를 선관위 사이버 보안 감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선관위에서 뭐 강하게 뭐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는데 당시 사이버 보안 감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이버 보안에 어떤 문제가 노출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내부망 분리도 안 됐었고 비밀번호도 1, 2, 3, 4, 5가 됐었고 그리고 또 북한의 해킹의 어떤 대표적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숙희라든지 그런 어떤 것도 이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사이버 보안이 선관이 약하구나 이런 어떤 사항을 여실히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부정 선거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를 쓰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사진 찍으려고 이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선언했다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예, 저도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했다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상당한 어떤 의문을 갖고 있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특히 이제 중앙선관위 가게 됐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가려면 이제 대법원이 원장이 지금 이제 그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저런 어떤 스크린을 했다 뭐 그런 어떤 취지의 그런 어떤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예. 또 마무리 발언 한 번씩만 듣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시간상? 예,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근데 이런 부정선거나 이런 것들이 국가의 비상사태를 과연 초래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심리만 보더라도 정말 빠르게 탄핵 심리가 진행되면서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라는 오히려 그런 결과를 강화하는 데 계기가 되는 또 하루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헌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이제 탄핵 인용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결국 이 정도를 통해서 대통령이 중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중대한 위반이냐 이런 어떤 쟁점이 앞으로 어떤 탄핵 심리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